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에 작년에도 한번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딱 그 뷰티 행사 때문에 사실 가는 거였거든요. 작년에는 후덜덜덜 떨었었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제가 너무 또 과잉 준비를 해서 패딩 잠바까지 코트까지 갖고 갔는데 또 그거를 기어코 한 오후 4시에 끌고 나가서 아주 이걸 뭐 어떻게 처치 곤란해가지고 입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들고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선선한 데 있다가 다시 또 LA 오니까 역시 따뜻한 게 나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온 느낌이더라고요. 자,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A에서 4인 가족이 사는 필수 생활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 집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비디오 중에서 LA 한인타운 아파트의 그 가격, 사실 뭐 다른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파트의 가격만 가지고도 미국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는 LA에서 가격이 그렇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것 같고, 제가 갔던 아파트는 이제 LA의 한인타운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사실 우리가 LA라고 흔히 말하는 지역은 그 행정구역상의 도시보다는 사실 큰 광범위한 데를 다 포함해서 그냥 LA라고 흔히들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닌데 사실 LA를 지나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뭐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이유를 아시겠지만 또 도시에 사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집값이 비싸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내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은 엄지척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하고 유튜브 마이탑띵스도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LA 4인 가족의 생활비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LA 아줌마 채널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되는 비디오 중에 하나가 LA 다운타운의 노숙자촌을 이제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사실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LA에는 노숙자가 많을까요? 겨울에도 또 새벽에도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자도 얼어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사실 집을 놔두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이 갑자기 없어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미국의 시스템이 여차직하면 집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기 소유의 집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매달 렌트비를 내거나 아니면 집도 대출을 많이 해서 사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이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집값을 못 내면 먼저 은행에서는 그거부터 압류를 하게 되겠죠. 또는 아파트에서는 쫓겨나게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노숙자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일단 주만 고정 비용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게지라고 집을 담보 대출한 게, 저희는 다운페이를 조금 했기 때문에 $1,000 정도 몰게지로 나가고 있고요. 큰 단지에 있는 타운홈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이 따로 있고 옆집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지만 이게 단지를 형성해서 있는 그런 데는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앞에 정원이나 수영장 관리를 다 대신해주고, 지붕이거나 도로 그리고 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은 다 HOA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가 저희가 한 $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재산세가 $6,6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로 나눠서 $550로 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집 거주를 유지하는 데는 $2,150이 들어갑니다. 저희의 집의 경우에는 $2,150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 4인 가족이 아파트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덜 들어가겠죠. 뭐 그것도 사실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여자 남자애다. 그러면 법으로 여자 남자애가 어느 나이 이상이면 방을 따로 써야 되는 그런 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방을 2개를 이제 엄마 아빠 방, 애들 방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방이 3개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사를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가족 구성원이 어떤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희 집이 만약에 2,150불 정도의 집 전체에 HOA하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대출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거나 다운페이를 조금 하고 대출을 많이 뽑으신 분들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월에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안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스 비용을 했는데, 가스 비용은 저희 집에서 실제로 내고 있는 월 가스 비용이에요. 월에 16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WP는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DWP는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그래서 물하고 전기료를 같이 하는 그런 부서가 그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물하고 전기를 따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전기료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 집의 경우에는 여름에 또는 겨울에 좀 일정 온도에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 더 더워지면 조금 에어컨이 나왔다가 조금 더 꺼졌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워서 막 힘들어 하지도 않고 저는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에어컨이 돌아가고 또 난방이 되는 그런 형태를 저는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이제 나오는데 한 240불에서 뭐 260불도 나왔다가 뭐 220불도 나왔다가, 그래서 한 달에 120불을 제가 잡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참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비용은 저희 집에서 지금 340불이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약간 열외로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이 5명이기 때문에 친정엄마까지 5대의 언리미티드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와 전화가 한 2개 정도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에 340불씩 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케이블인데요. 지금 현재로 타임워너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LA 쪽에는 굉장히 케이블하고 전화 라인하고 그런 것들이 독과점은 아닌데 그렇게 잘하는 데가 없고, 또 조금 잘 못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흡수 통합돼 가지고 이게 경쟁 구조가 아니라 얘가 너무 싫어서 다른 회사를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없는, 딱히 차선책이 없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송이 나오는 그런 채널을 따로따로 또 추가로 애드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프 채널이나 또 우리 애들 아빠가 보는 뭐 ESPN 그 스포츠 그런 거는 또 이렇게 그거가 되게끔 맞춰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한국 채널은 MBC, KBS가 하나의 코리안 채널이었는데 SBS는 또 다른 거를 추가하게 돼서 여하간 2개를 더 애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케이블 가격이 나온 거예요. 타임워너가 이름이 지금 이제 스펙트럼으로 바뀌었는데, 스펙트럼이든 타임워너든 하여튼 케이블하고 인터넷은 저희가 월에 76불씩 내고 있고요. 집에 있는 전화선을 묶느냐 마느냐 뭐 전화 라인이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에 제가 좀 싼 거를 알아봤습니다. 아이토크 비비라고 집 전화선인데 저는 10불만 내거든요. 그 전에 AT&T인가 그거는 1년은 굉장히 싸게 해주는 척하고 1년이 딱 끝나니까 가격이 훅 올라가지고 한 달에 거의 뭐 80불 이상씩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불로 딱 줄였어요. 그래서 아이토크 비비라는 데를 제가 가입을 할 때 일단 조금 기분이 그런 게, 이게 중국 쪽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변말씨를 쓰시는 분들이야. 내가 그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해킹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쪽에 안내하시는 분이 액센트가 있으니까 사투리를 쓰니까 좀 찝찝하더라고. 게다가
저희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줘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돼요. 맨 첫 달에는. 근데 지금 뭐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토크 BB의 링크는 제가 아래에다가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뭐 첫 달에 할인 받으실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하여튼 월에 10불씩 내고 있고요. 물론 뭐 전화선 없이 핸드폰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여기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그 전화번호, 우리 집 전화번호를 내가 또 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10불씩만 내면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집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틸리티 비용은 다 더하면 562불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케이블은 아닌데 애들이 크면서 얘네들이 원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실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서 인터넷이 꼭 있어야 되죠. 인터넷에서 뭐 해요? 애들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라고 영화를 계속적으로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미국 애들은 사실 TV 안 보더라고요. TV나 케이블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TV 보듯이 넷플릭스를 요즘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달에 13불 정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이제 음악 듣는 그건데 뭐 전에는 아이튠이 좀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이튠 듣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의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스포티파이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노래들을 이렇게 다 플레이리스트로 묶어놓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스포티파이 어카운트에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묶어놨거든요. K 발라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한 글자이고 K 발라드 바이 소피아 400여 개의 노래를 제가 찾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이제 제 감성에 맞는 그 발라드하고 최근에 나오는 발라드들 중에서 좀 좋은 거를 해놨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하면 이제 28불 월에, 이거는 사실 없앨 수도 있지만 애들한테 없애기에는 이거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간 우리가 가족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인 가족이 모두 이용하는. 그래서 562불, 28불 더하면 590불이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가 이제 590불이고, 자, 미국에 살면서 제가 한동안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이었어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머스트가 됐죠. 머스트가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오바마 케어,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너무 낮아서 보험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 하고 이제 한 게 오바마 케어인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420불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되게 싼 보험 그 버켓에 들어가요. 뭐 PPO, HMO 있는데 저희는 PPO에다가 병원에 갈 때마다 70불씩 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거 보험을 뭐 진짜 혜택을 보려면 어디 크게 아프거나 맹장 수술하거나 진짜 그러지 않고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보조를 안 받으면은 요거의 3배가 넘게 되는 걸로 알고, 한 1,500불 정도 저희가 4인 가족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중간한 그 소득이신 분들, 소득이 좀 많은 그런 분들은 보조 못 받는 거죠.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죠. 4인 가족에 한 1,500불, 1,800불 정도 낸다고 들었어요.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물론 자동차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가서 보면 살기 편한 나라인 게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 비용도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는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잖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집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포션이
차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차 한 대가 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 비용이 조금 높은 그런 차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의 리스 비용은 한 달에 520불이고요. 나머지 차는 저희 친정엄마 차, 그 다음에 애슐리 차, 그 다음에 남편 차인데 그 차들은 지금 페이먼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완납이 된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4명이 운전을 하는데 원래 저희가 471불씩 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제 제 어카운트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다가 나온 게 갑자기 지난달부터 599불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471불에서 599불이면 128불이 늘었는데, 그래서 보험회사 그 에이전트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애슐리가 차 사고를 냈어요. 프리웨이에서 가다가 비가 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앞차가 가다서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 미숙이죠. 뭐 본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앞차한테 대지만 여하간 어떻게 했든 앞차를 박지 말았어야 되는데 앞차를 콩 하고 받았는데 그 차가 뭐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지금 그 사고 때문에 한 달에 128불. 자, 그러면 지금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줄어들 여지는 없어요. 1년에 1,500불이 올랐습니다. 그냥 졸지에 사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년 가면은 차를 한 대 사요. 그렇기 때문에 차 사고를 내는 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자동차 보험이 한 달에 600불씩 나가고 있고요. 차량 등록비가 있는데 차량 등록비가 이제 아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460불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고 150불 하는 차도 있고 100불 정도 하는 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할 때는 거의 910불 정도 1년에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2로 나누면 75. 그다음에 기름값,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빨빨거리고 다닐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데 제 차의 경우에는 한 번 넣으면 한 50불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불입니다. 그래서 200불 곱하기 제가 3만 했는데 왜냐면 다른 차들은 가스를 제일 그 비싼 거를 넣지 않고 또 좀 저렴한 걸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식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200불 곱하기 3 해서 한 달에 600불 정도의 기름값이 나가는 걸로 이제 봤어요. 차량 유지비만 1,795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집에 관련된 게 2,150불, 그리고 유틸리티, 뭐 물값, 뭐 이런 것들, 전기, 전화비, 그런 게 590불, 건강보험이 420불, 그리고 차량 유지비 1,795불, 그걸 더하면 4,955불이 나옵니다. 집하고 차에 관련된 것만이에요. 여기 안 들어간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주만 한 거예요. 5,000불을 못 버셔도 4인 가족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나가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저희 집 기준입니다. LA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좀 내려가기에는 집값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뭐 스파티파이 하지마, 뭐 넷플릭스 하지마, 케이블 없어도 돼, 그런 부분을 좀 제외를 시키면 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우리가 의는 LA의 경우에는 사실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을 거의 안 입죠, 사람들이. 왜냐면 덥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살 때에 비해서 LA에서 살면서 옷값은 진짜로 안 듭니다. 뭐 정장이나 그런 옷을 거의 입을 필요도 사실 없지만 뭐 입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직업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직종은 사실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옷을 어떻게 입어도 그닥 그 시선이라든가 그런 게 한국같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옷값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유행을 안 타서 해마다 옷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적고, 막 남이 입어서 나도 입고 싶어 그럴 만한 분위기가 별로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커튼, 면으로 된 옷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물빨래를 하지 세탁소를 가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의는 제가 얼마 전에 지금도 지금 옷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옷을 하나도 안 사더라도 죽을 때까지 옷을 내가 몸이 이상하게 불거나 뭐 마른 거는 괜찮은데 더 막 살이 쪄서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옷을 하나도 안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의는 사실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매일매일 외식하고, 외식하면 레스토랑 가서 뭐 팁도 줘야 되고, 또 발레 파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쌀하고 김치하고 집에서 손수 뭔가 나물을 무쳐 먹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 확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의하고 식이 일단 사실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지출일 수 있으나 지출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교육인데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공립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학생은 안 되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영주권자 이상은 유학생의 자녀, 또 주재원의 자녀 뭐 이런 경우에는 다 공립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을 다니고 과외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교육비가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큰애가 공립 중학교를 다녔는데 책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고 그때 샀던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돈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립을 간다 그러면 미국 LA에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는 또 천차만별의 가격이 있지만 1년에 4만 불 정도가 지금 좀 이렇게 조금 위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만약에 4만 불이 안 된다면 한 2만 불 정도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1년에 여기서 이제 대학을 뺄 수가 없는데 미국의 웬만한 대학교 사립, 주립을 포함해도 지금 한 6만 6천 불에서 한 7만 5천 불 정도 1년에 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학을 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아주 뛰어나서 학교에서 진짜 장학금이라고 주는 거 이외에는 다 내야 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재정 보조가 나오죠. 이제 주립 학교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제가 UC LA, UC 버클리, UC 산타크루스를 보고 나니까 타주에서 오는 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애들은 6만 6천에서 6만 7천 불이 1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한 건데, 주 안에 사는 사람,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이 그 대학을 가면 3만 7천, 3만 8천이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집에서 가까운 이제 커뮤니티 칼레지라고 있는데, 커뮤니티 칼레지는 학비가 거의 아주 적거나 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1, 2년 커뮤니티 칼레지를 다니면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3학년 때 큰 학교로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은 이제 공립을 가느냐 사립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금이 다르고, 과외를 하느냐, 이제 미국도 과외가 있으니까 저희 큰애가 요즘에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서 이제 과외를 하는데, 어느 정도 사는 집 또는 부모가 돈을 좀 잘 버는 집일수록 또 애들한테 많이 시간을 못 투자를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부모가 학교 공부를 봐주지 못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과외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외 또는 학원, 뭔가 애들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뭐 미술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또 스포츠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했다 그러면 의상이며 뭐 참가 비용 뿐만 아니라 그 훈련할 때 코치한테 주는 비, 그리고 경기를 하러 어디 원정 경기를 가면 거기에 호텔과 코치의 비행기표와 뭐 숙박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많이 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또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집집마다. 의식주 교육 이외에 이제 저는 여행 비용이 사실 뭐 여행이라는 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한국을 가는 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또는 그 이후에도 제 나라니까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행 비용이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뭐 갔다 오지 차 타고 부르릉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 애들 셋하고 나만 해서 5,000불어치의 비행기표였는데 우리 애들 아빠까지 하면은 6,500불이 넘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6,500불이 비행기 표로만 나가는 거고, 잠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면 되지만 또 가서 뭐 그냥 얻어먹고만 다닐 수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 가는 비용도 사실 저는 지출의 한 부분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제가 뉴욕을 굉장히 짧게 갔다 왔는데도 뭐 이래저래 비행기 표를 하고 날라간 비행기 표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제끼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지만 그냥 비행기 표 왕복을 샀는데 가방 트렁크를 갖고 가려면 추가로 비용을 청구를 해요. 그래서 갈 때는 30불, 올 때는 심지어 트렁크하고 핸드캐리하고 두 개를 해서 91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표 한 500불, 그 다음에 숙박은 1일 호텔만 하고 하루는 진짜 공항에서 노숙을 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릴게요. 호텔 하나만 하더라도 좀 괜찮은 호텔은 300불이 넘어요. 그래서 뭐 피랑 그런 거 다 붙여가지고 하루 뭐 이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1,000불은 넘어서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소소한 여행이 아예 없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또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밥만 먹고 사는 거고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짐을 간다든가 피트니스 간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든가 뭔가 이제 취미 활동, 여기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뭐 그건 사실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골프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 생활이 화장품 사는 거라서 이렇게 뉴욕에 돈을 막 들이고서 갔다 오는 이유도 제가 이제 무료로 화장품을 많이 받아와서 트렁크에다가 챙겨 갖고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러면 또 브랜드에서 다음번에는 그냥 알아서 집에 보내주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간 전 이제 화장품을 사는 그런 취미가 있고요. 자, 문화생활이 또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가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실 저는 이 두 군데를 안 가본 게 꽤 됐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두 해 정도에 왔으니까 그때 가는 거지 계속 살면 사실 안 가요. 그 대신에 비용을 안 투자를 하고도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바다, 산, 파크 그런 데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는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쭉 갑니다. 서쪽으로 주말이 되면.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문화생활 하면 영화, 연극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뮤지컬 그런 거 비싸도 못 보고 미국 거는 영화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보기 때문에 뭐 굳이 극장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거는 문화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식에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밤문화가 있잖아요. 밤문화,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밤에 좀 흥청망청 하는 거는 완전히 없으면 없앨 수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저는 없어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없어도 살고 있으면 피곤해요. 그런 문화가 저한테.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발생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비용입니다. 살다 보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제 차가 타이어를 하나 가는데 315불이 들었어요. 그런 거 뭐 갑자기 예비비가 없으면 물론 크레딧 카드로 긁었지만 다음 달에 오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얼마 전에는 지하실에 그 차고에서 물이 떨어져.
뭐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이거 이제 대공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누구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뭐 2천 얼마, 2천 몇백 불 그렇게 부르는데 하루 이틀 딱 떨어지더니 얘가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놔뒀어요. 뭐 만약에 차고 문이 한 번이라도 어떻게 되면 그건 그냥 기본빵으로 2,000불짜리이며 집에 뭐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고 또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가 성형을 한다든가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뭐 비용 발생하는 거는 딱질색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내야 되는 그 비용이 4,955불. 안 먹고 안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안 하고 있더라도 저는 5,000불은 이제 나가요. 살살살살살살. 이게 이제 자동이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살살 나가요. 그런 비용이고 이제 그 외에 얼마만큼 내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아니면 뭐 돈을 더 벌어서 또 그걸 가지고 뭐 뭘 사던가 어디를 가던가 그런 게 이제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사는 그 기준을 막 잘 사는 기준은 절대 아니고요. 뭐 막 여유 있게 살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지 못해요. 애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애슐리한테도 지금 차 사고 나서 120불, 128불씩 추가되는 비용을 얘한테 받을까 아니면 얘를 혼자 그냥 독립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1인 그 개인으로 독립해서 얘가 보험을 내면은 1년에 6,000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여튼 한 달에 500불씩 내야 되는데 한 달에 500불 내는 것보다 지금 128불 올라간 거를 내는 게 이게 나을 테니까 지금 그걸 물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많이 이렇게 타이트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없어가지고 막 슬프게 못하고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더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사는 그대로를 한번 제가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용이 많은 건지 한국에 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기준에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런 거를 한번 댓글에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공격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선에서는 서로 의견을 좀 교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엄지척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벨에 이렇게 줄이 나오게끔 벨 알림을 켜 놓으시면 다음번에 제가 새로운 비디오를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노티스가 갈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